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을 위한 좀 준비사항으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취업할 때마다 스펙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격증이 필요했을 과거죠. 예전에는 자격증만 가지고 학점만 가지고 취업이 됐다면 이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물론 유래를 알아보면 역사적으로 좀 오래 올라가죠.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NCS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CS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24개 직종, 제가 밑에도 나왔지만 소분류는 1100개 직종이나 돼요. 대중, 소, 세 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능력들이 집합을 의미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와 있었고요. 실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증이죠. 자격증에서의 지식, 기술, 태도가 또 달랐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또 지식, 기술, 태도가 달랐죠. 이걸 갖다가 연계성을 가지고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격증과 교육훈련을 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 배치, 승진, 여기서 적재적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개발하고 그 인재를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활용 분야로는 채용, 그 다음에 재직자 교육 훈련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재직자 교육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비교육입니다. 국비교육에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배우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근로자의 학습 의지를 갖다 불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는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NCS 평가를 보고서 배치 승진한다 하더라고요. 자, 한번 내용 알아봤고요. 자, NCS 분류를 한번 알아보시면 분류는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코라고 부르죠. 우리가 한국 고용 직업분류표에서 의해 분류가 되어 있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대, 중, 소, 세 분류를 통해서 현재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다가 표시해 놓은 요 표가 대분류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분야는 경영회계, 사무에 해당하는 인사 및 물류, 생산, 품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대분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안에서 건설로 나와 있네요. 얘가 건설 안에서 건설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분류가 그 중분류 중에서도 건축이다. 그럼 그 건축 중에서도 또 건축 시공이다. 건축 시공 중에서도 나뉘겠죠. 세분류로. 그래서 타일 시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ncsgo.kr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그 안에서 교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분류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세분류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 단위별로 교재까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CS 분류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지금 따로따로 분류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직업 기초 능력이란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라면 갖춰야 될 공통적인 기본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10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NCS 평가라고 부르는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보는 직업 기초능력 NCS 평가가 여기에요.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원래는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다? 그렇죠. 직무수행 능력이라는 게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능력은 해당 직무 분야에 필요한 실무 능력이죠.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기초 능력 플러스 뭐예요? 그죠? 실무 능력을 같이 보는 거다. LCS 평가는.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1수준부터 8수준까지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1수준, 2수준, 3수준이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직업교육원에서 배우는 게 3수준이에요. 3수준. 3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3수준은 1년에서 3년 정도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을 미리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수준은 아주 드물게 많이 들어가 있죠. 기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수준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개교육이나 아니면 과목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내용을 갖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훈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될 수 있으면 3수준에서 4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3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훈 교육을 참고해서 보실 때도 3수준이 기준이 됐는가, 3수준보다 높은 4수준, 5수준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전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지식에 어느 내용이 필요한가를 체크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NCS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NCS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회사 취업 준비를 할 때 과거에는 자격증 하나와 학점으로만 갔다면 최근에는 자격증 플러스 학점 플러스 그 다음에 NCS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뭐 학점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격증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정 채용, 과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용을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NCS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죠. 그리고 가끔 어떤 학생이 저한테 NCS화된 채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를 전문 분야를 정하고 그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자기 주력 분야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걸 지금 말로 따지면 그냥 NC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경력이 중구난방이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당 직무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NCS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면접 질문에도 나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